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오신 분들도 제가 눈에 띄네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그 지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잇몸 질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강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이제 그 구강암이 생기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봤어요. 다 복습할 수는 없고 오늘 해가면서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씩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죠. 환절기면 우리가 입맛도 떨어지고, 지금도 보면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계신데 왜 그럴까요? 조금 내가 몸이 좀 컨디션이 좀 떨어졌어, 조금 안 좋아,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이 환절기 그런 게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겨요. 내가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 물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절기 봄 가을만 되면 약간씩 뭔가 달라짐을 느껴요.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잘 안 먹죠. 안 먹으니까 영양소 부족도 생기고, 과일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안에도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에 어떤 변화들이 더 잘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먼저 입안에 뭐 입병이 생기는 거죠. 입병이 생기는데, 입병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건, 미리 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꼭 내가 알아야 돼? 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뒷집에 도리 엄마가 맨날 입에 뭐 생겼다고 그러고 고생을 한다 이러면, 오늘 들은 거 가지고 가서 말씀해 주시고 딱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배우면 좋은 거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자, 구내염 중에 우리 입안에 뭐 우리가 빵꾸 뚫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주 오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가끔 와요. 아주 가끔 오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왜 생기냐?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그랬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고, 면역 체계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유전적인 인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가장 쉽게 말하면 뭐죠? 그냥 타고났다, 생긴 대로 이렇게 생기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이걸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주 생기는 사람은 그냥 자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는 거고. 불공평하다. 그렇죠. 불공평하죠. 그렇지만 자주 생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헤르페스라고 하기도 하고 허피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멋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 구내염인데 이거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자, 1번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전염이 될까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전염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될까요? 자, 어렵죠? 2번만 됩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전염이 안 돼요. 이건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귀여운 손주가 왔는데 내가 이 병이 났어. 근데 뽀뽀를 뺨에다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1번일 때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2번이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자, 요게 뭐냐면요, 그냥 일반 구내염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보면 동그랗게 뭐가 생겨 되게 아프겠죠?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왜 제가 1번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2번은 저 부위에 안 생겨요.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저 부위에 안 생깁니다. 저 부위에 생기는 거, 저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요, 연한 부분이에요. 우리 입 안에 보면 딱딱한 데가 있어요. 입천장 앞쪽에 보면 딱딱하죠. 잇몸 이렇게 한번 혀로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요게 딱딱한 데고,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해보세요. 부들부들하죠. 부들부들한 데 생긴 거는 헤르페스가 아닙니다. 대부분.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거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긴 대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내가 이런 게 잘생기는 사람이면요 무조건 잘생겨요. 자,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딱 깨물었어요. 그냥 보통 깨물면 아야 하고 그냥 나아요. 근데 나는 여지없어. 나는 여지없이 이게 빵꾸가 나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심하게 생깁니다. 더 심하게 생겨서 이 한두 개 정도, 지금 한 두 개 정도가 조금밖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빵꾸가 이만큼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구강암은 3주 이상 궤양이 안 없어질 때는 병원 가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2달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빵꾸가 나면요. 하여튼 일단 구멍이 크게 났다, 그럼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 구내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입안에 생기는 무슨 병들은요, 이거인지 저거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아주 머리 아팠어요. 배채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배채병이라고 눈에도 생기고 몸의 다른 부에도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입안에 구멍이 크게 생깁니다. 그런 거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저게 없어지질 않아요. 저런 게. 자, 그래서 작은 거는 요렇게 있는 건 한 2주 정도 지나면 낫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을까요? 가만둬도 낫죠. 가만둬도 낫습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2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15일 걸린다 그러죠. 하루 차이죠. 네.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괴로워요. 그러면 여기다 뭘 바르냐면 약 바르죠.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바릅니다. 그러면 좀 좋아져요. 뭐 오라베이스, 뭐 오라메디 이런 거 있죠. 요새는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어요. 나 오라메디 바르니까 자꾸 떨어져가지고 아우 승질나서 못 발라,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라메디 발라보셨죠? 근데 잘 붙어 있던가요? 안 붙어 있죠? 다 떨어지니까 그냥 짜증나죠? 오라메디로 배가 부를 정도로 막 발라. 그런데 이게 바르는 방법이 잘못되셔서 그래요. 자, 입술에 여기 이렇게 되면 오라메디를 어떻게 바르냐면요, 입술을 저렇게 당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갖고 건조를 시켜야 돼요. 건조 안 시키면 오라메디 안 붙어 있습니다. 건조시킨 다음에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막 떡칠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이지만 여기 화면에서 왼쪽이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요게 헤르페스입니다. 헤르페스 구내염이에요. 그런데 자, 생긴 게 입술의 바깥쪽은 약간 딱딱해요. 약간 딱딱한 데 생깁니다. 자, 헤르페스는요 1차성하고 2차성이 있어요. 이게 또 뭐 그게 또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게 있어요. 1차성은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구나 처음 감염이 됐을 때 1차성이 생기는데, 1차성 헤르페스 감염은요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대부분.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냐?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온 입안에 다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요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우리 귀여운 손주가 왔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누구나 자라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헤르페스 감염을 가져요. 싹 낫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신경을 따라서. 그래서 그 신경을 따라서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쑥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의 말단에, 신경의 끝에 저렇게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생긴 다음에 그 물집이 터지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슨 이 흉터처럼 만들었다가 저것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구내염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입을 벌릴 때마다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죠. 입 안에도 생겨요. 그런데 저거는요 딱딱한 데만 생깁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다 2차성이에요. 2차성 헤르페스 감염인데, 그러면요 내 몸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의 99.99% 딱딱한 데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 구내염하고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단순 구내염은요 저렇게 수포가 잘 안 생겨요. 그냥 살짝 파이고, 헤르페스는 저렇게 처음에 수포가 생겼다가 물집이죠. 물집이 생겼다가 나중에 물집이 터져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저 먹는 약이 있습니다. 다행히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많이 아프니까 모두 먹어도 돼요?
타이레놀 같은 거 드셔도 됩니다. 간이 나쁘신 분들은 타이레놀 많이 드시면 간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정도만 드셔도 금방 낫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2차성으로 잠깐 온 거는 별로. 이렇게 요게 입술에 온 거죠. 입술에 저렇게 오다가 여기는 터져서 딱지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지가 돼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군집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흉터도 생깁니다. 흉터 생기면 이쁜 얼굴에 흉터 생기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캔디다증이에요. 제가 캔디다증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캔디다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사실 만성은 세 번째 증식성 캔디다증입니다. 대부분 두 개는 급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성이라는 건 아주 오래된 건데, 위막성 캔디다증, 이거 우리가 백태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태. 혀를 이렇게 내밀면 하얗게 보이죠. 혀는 원래 아주 빨갛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빨갛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소고기 모양. 우리 소고기 아주 그냥 그 기름기 없고 그런 소고기 보셨죠? 선홍색으로 쫙 돼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바로 2번에 있는 위축성 캔디다증입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 틀니 끼고 계신 분들 중에 입안을 보면 이 아주 빨갛게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입안은 원래 핑크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갛게 돼 있는 분들은 2번이에요. 우리 저 입꼬리에 이렇게 옛날에 뭐 입클라고 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입꼬리에 이렇게 뭐 그 염증 같은 거 생겨가지고 입 벌리면 막 찢어지고 아프고, 그게 바로 캔디다증이에요. 틀니를 끼는 분이 틀니를 안 껴요. 그러면 입안이 이렇게 할머니 입이 되죠. 이렇게 할머니 입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 입이 돼버리면 입꼬리에 이렇게 침이나 이런 게 잘 고입니다. 그러면 아주 환경이 축축해지죠. 그러면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캔디다는요 곰팡이예요.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는 보통 성인의 40%에서 50%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 이거는 병든 사람들의 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뭐 어떤 치료를 그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입안에서 정상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세균이 숫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 캔디다들, 이 진균, 곰팡이가 확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위막성 캔디다증은요, 우리가 보면 대충 알아요. 내가 뭐 우유 먹은 것처럼 이렇게, 우유 먹으면 입술에 묻죠. 그것처럼 이렇게 살짝 묻어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손으로 딱 닦잖아요. 그럼 살짝 벗겨져요. 그러면서 좀 아프기도 합니다. 캔디다 이거 좀 아파요. 그리고 주로 맛을 잘 못 느껴요. 짜증나죠.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게 뭐지? 이상한 맛도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해야 돼요. 이게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어요. 사람끼리 옮길 수 있냐? 네, 옮겨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면역 체계가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은 이거 생깁니다. 캔디다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너무너무 귀여운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이쁘다고 막 뽀뽀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많죠. 자, 이 중에서 만성이 돼 있는 증식성 캔디다증은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이렇게 하얀 게 뭐가 생겼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오돌도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캔디다증입니다. 이거는 만성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입안에 뭐가 있는지는 스스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저 어두침침한 입안 구석에 뭐가 보이겠어요. 치과에 가셔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하시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건데 너무 하얗죠, 혀가. 그리고 저 나머지 부위는, 위에 부위는 입천장입니다. 목젖이고 아래는 혀예요. 이 캔디다는요 목젖까지 넘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쭉 뒤로까지. 자, 그래서 치료는 항진균제가 있어요. 가그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잘 나아요. 굉장히 잘 나아요. 그리고 틀니 밑에 캔디다 균이 서식하기 때문에 틀니를 밤에 끼고 자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틀니를 보관하는 용액이 있죠. 약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용액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밤에. 그러면
캔디다증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 잘 안 생겨요. 잘 드시고, 지금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잘 드시고, 적절히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면역력이 좋으면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 중에서도 비타민 B, 그다음에 빈혈이 있는 분들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엽산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자, 먹는 거 계란, 우유, 푸른색 나는 채소 이런 것들 좋습니다. 저건 내가 다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 뭐 그래도 약이다 생각하고 드셔야죠. 예? 계란 많이 드시고 하루에 하나씩 드시고 우유도 하루에 한두 컵씩 드시고 설사하는 분은 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과일 이런 거 잘 드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먹기 싫어 약이다 생각. 약 뭐 먹기 싫어도 먹어야죠. 예, 잡수셔야죠. 그래도 잡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상포진, 네 번째 편평태선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이것도 허르피스 바이러스의 일종 사촌이에요. 어렸을 때 생기는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바이러스가 우리 아까 똑같은 신경절에 퍼져 있다가 쑥 나와요. 여기는 입술의 오른쪽만 나와 있죠. 헤르페스도 마찬가지로 신경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만 나오냐? 반쪽만 나옵니다. 양쪽으로 같이 안 와요. 대부분 반쪽으로 와요. 대상포진도 반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요,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대상포진인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범위가 광범위해요. 굉장히 아프고 야 이거는 무조건 대상포진이야 이렇게 진단을 눈으로 보자마자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여기 얼굴 쪽에 생기면요, 얼굴 쪽에 생기면 이렇게 이마 쪽, 위턱 쪽, 아래턱 쪽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세 가지 분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분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 위턱 쪽하고 이 이마 쪽에 있는 분지로 오면요, 눈 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로 오는 대상포진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눈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욱신욱신 쑤시고 그 다음에 그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러면, 그리고 뭐가 이렇게 약간씩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진통제를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 몇 주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대상포진 생긴 다음에 통증이 와요. 신경통이라고 해요. 대상포진 포진 후 신경통, 이런 병명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겉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입 안에도 생깁니다. 입 안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 생기냐면 그런 그 딱딱한데 주로 생깁니다. 자, 네, 이게 입 안에 생긴 거예요. 저쪽 오른쪽에 반쪽에만 생겼죠.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서 저거를 그냥 집에서 그냥 참고 이렇게 그냥 넘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요거는 대상포진은 암이 되냐? 암 안 됩니다. 대상포진은 암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대상포진은요, 그 예방 접종이 있죠. 예,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 50세 이상 맞는 건데 그 예방 접종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대상포진이 난 걸렸는 이미 있는데 맞아도 되나?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셔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볼 거는 이제 구강 편평태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저기 보면 허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저게 뺨하고 이의 맨 뒤쪽입니다. 이런데 허연 게 뭐가 생겨요. 이런 게 생기는데, 네,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요것도 면역 질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도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요것도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으로 어떤 물질, 어떤 세포에 과민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라는 말도 요새는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에 반응을 하는 내 몸에 그 항원과 자가 항체가 있으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렇진 않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많이 생겨요. 자, 이거는 한번 생기면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이 될 수 있냐? 100명 중에 한 명? 2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 이것도 좀 아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질환들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뜨거운 거,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을 때 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맛도 잘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요즘에 맛도 잘 못 느끼고 또 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먹고 짠 거 이런 거 먹을 때, 차가운 건 덜해요. 뜨거운 거 먹을 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짠 거, 뭐 이 매운 거 먹을 때 옛날보다 더 심하게 안 좋다. 그러면 한번 가서 검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잘 안 보이죠. 저거는 양쪽으로 와요. 전형적으로 오는 건 양쪽으로 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양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한쪽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양쪽으로 와요. 진짜 요거다 딱 하는 것은 한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요런 비슷한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식사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스테로이드 용액을 각을 하는 용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난 저런 거 없으니까 뭐 몰라도 되지. 근데 요거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인구에 꽤 많은 사람들이 요거 갖고 있어요. 요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있으면요, 손발 같은 데 이런 데도 저런 게 생길 수 있어요. 한 15% 정도에서는 손발에도 저런 그 편평태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게 생겼을 때 그냥 두면 저것도 별로 암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져요. 점점 커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불편해져요. 그래서 저것도 치료해야 되는 우리 그 입안에 하얀 색깔의 병소라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제 다음 주에도 하나요? 제가 다음 주에도 한대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는 내가 이거는 꼭 듣고 싶어. 내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탁 준비해 갖고 올게요.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제 마음대로 또 꼭 아셔야 될 거, 이거는 꼭 아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준비해 올게요. 아셨죠? 네, 오늘 그 새로 오신 분 계셔서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 하나 갖고 온다 그랬어요. 5분 오셔갖고 제가 5개 갖고 왔는데 치약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비교해 보려고 오늘은 독일제 치약을 갖고 왔어요. 독일제 치약인데 뭐 옛날에 저 치약 그 난리 났었어요. 독일 갔다 온 사람, 유럽 갔다 온 사람 다 사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예요.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독일 가면 저거 사와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거 사오는지. 제가 이거를 조금, 이거 샘플을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갖고 오는 치약을 다시 써보세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들은 저걸 써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저걸 쓰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써보세요.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드리는 치약이 저건 더 안 맞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좋아하는 것도 있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한번 그건 써보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전에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칫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칫솔은 큰 거 쓰면 안 된다. 칫솔은 진짜 새끼손가락 우리 한 요 마디만한 조그만 걸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들은, 오신 분들은 저희가 칫솔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거 약국 같은 데는 이렇게 마트에는 잘 안 팔아요. 큰 거만 팔지. 요새는 큰 거 약간 2번 하면 뭐 닦을 데가 없는데 그게 닦으면 안 돼요.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거 닦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치약은 제가 다음에 갖고 오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오늘 이상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